여기는 여러분이 계신 곳은 민윤성 어학원이고 저는 오늘 이 북토크를 호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까이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키가 워낙 크시고 하셔서 제가 우리가 he and I have a lot in common except for two things. 하나는 이제 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제가 가급적 옆에 앉으려고 하는데 오늘 그래서 가급적 앉으려는 세팅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일부러. 아무도 안 오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걸 알고 있고 아무튼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 오늘의 이제 주인공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제목이 면접관은 움직이는 스피치라고 해서 9가지나 말하기 법칙을 갖고 와주셔서 I'm excited to hear what he has to say. 여러분 아무튼 다시 한번 이 더운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걱정이 많았지만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 뜨겁지만 이 뜨거움을 또 이열치열로 또 극복해서 그죠?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오늘 많이 배울 거고 오늘의 진행은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또 준비하신 우리 이민호 그 강사님께서 소통 전문가 이민호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거 얘기를 들어보고 또 뭐 책 얘기도 할 거고 면접 얘기도 할 거고 스피치 얘기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Q&A 하면서 2시간 동안 앞으로 2시간 동안 아주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게스트분을 정식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전문가이자 국민 영화 MC이자 뭐 강사이자 인플루언서이자 뭐 you name it.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민호 작가님, 또 작가님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더운 날이죠. 그래서 이 귀한 시간 더 시원한 것도 먹고 더 편안한 시간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피치와 소통, 공감이라는 주제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JTBC 말한 대로나 세바시 출연하신 분들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방송 프로그램.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 스피치 코칭하는 일을 했고요. 연예인분들 주로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대본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재미있는 얘기가 아닌 어찌 보면 자신의 어려웠던 얘기도 꺼내야 되는 그 10분, 15분 스피치를 연예인일수록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JTBC 말한 대로는 거의 90% 출연자들을 코칭을 했었고, 세바시 출연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저는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 주제곡도 한 곡 불렀는데, 혹시 나루토라고 아시나요? 나루토 아시나요? 나루토는 제가 안 불렀습니다. 나루토는 버즈가 불렀어요. 제가 불렀던 만화는 나루토가 끝나자마자 하던 만화인 무조 코톨 보보보.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만화를 좋아하시나 봐요. 어릴 때 봤어요. 아, 진짜요? 코톨로 공격하고 코톨로 수비하고 막 그런 만화였습니다. 근데 뭐 제가 노래를 잘 부르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 노래를 들으시고 엄마, 아들 노래 들어보니까 어떤 놈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민호야, 내가 니를 이래 사랑하는데도 니 노래에 감동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노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부른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재능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인디밴드를 3년 정도 했었는데 노래 잘 부른다는 사람은 없었는데 멘트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꽤 나왔던 걸로 봐서 언어에 재능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 강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영어도 영어지만 강의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던 찰나에 저의 은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문단열 선생님이라고 EBS 스타 강사였던 문단열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께 말하는 법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7가지 말하기 스킬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 인생에 너무 큰 도움이 되어서 그 몇 년 뒤에 있었던 1억 상금의 영어 강사 TV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를 크게 배웠는데요. 사람이 삶의 곱하기가 바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부를 때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곱하기 1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재능이 맞는 일을 하니까 곱하기 2나 3이 되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시간을 쏟아도 저한테 올라가는 경험치의 숫자가 좀 바뀐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좋은 스승이나 교육을 받았을 때 또 곱하기가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재능이 맞는 일에 있어서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곱하기가 훨씬 더 많이 붙어서 사는 게 좀 달라질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곱하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막 했던 얘기가 제 삶의 얘기잖아요. 저는 무대에서 도망쳤다가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는 연극을 했었는데 연극 무대에서 도망치고 대학교 가서는 인디밴드를 했는데 인디밴드 무대에서 도망쳤지만 제 삶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곱하기가 제곱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준성어학원이라는 곳에서 또 곱하기를 만났을 수도 있고 28살 때 찾아갔던 문단열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제 삶에 곱하기를 주신 분이죠. 제가 말하기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곱하기라는 단어로 제가 드렸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놀 수 있었잖아요. 당신의 삶의 곱하기는 뭐였느냐? 내 삶의 곱하기는 뭐였을까? 그냥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라는 소재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그냥 여러분에게도 좋은 스승이 있나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스승과의 만남은 제 삶에 곱하기를 줬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평범하게 들리던 얘기가 곱하기라고 바꿔버리니까는 내 삶의 곱하기는 뭐였을까 좀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조금은 다른 차원의 평소에 늘 생각해봤던 거지만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말하기라는 게 내 입에서 나가서 상대방 귀로 가는 거지만은 이게 마치 하나의 공처럼 주고받는 놀이처럼 되려면 평범하지 않은 단어로 한 번씩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면접이나 자소서에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면서 그때 저 아까 그 곱하기 걔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될 때가 있죠. 뭔가 인상을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의 좀 어휘들을 한번 평소에도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단열 선생님은 저 삶에 곱하기를 주셨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곱하기는 제 삶에 바로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연예인분들을 만나서 지진이 씨를 만나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 드리기도 했었고 김영철 씨를 만나서 했죠. 2번 뵀었는데 사람들이 좀 예전부터 닮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럴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원장님 있으셔서 알겠지만은 영어 학원을 사람들이 연속으로 오래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다니셨나요? 1년 반. 1년 반. 박수 한번 주십시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천수빈님. 그 천수빈님 같은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먹고 살기 훨씬 더 편해질 텐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의지와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그 김영철 씨는 17년을 다니셨대요. 제가 뵀을 때 JTBC 말하는 대로 때도 뵀고 세바시 때도 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학원을 오래 다니세요? 여쭤봤어요. 제가 영어학원 저도 운영을 했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아니까. 특히나 이렇게 제일 앞자리 이런 데 앉는데요. 그래가지고 한번 뭐 해보실 분 하면은 저요? 이러면서 막 손 들고 막 네? 이러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적극성은 어디서 나온 걸까 궁금하기도 했고 형님 과외 하시면 되지 왜 학원 다니세요? 여쭤봤더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진짜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과외를 하면 과외를 하면 이 다음 얘기가 진짜 중요한데 과외를 하면 다른 사람 대답은 못 듣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과외를 하면 다른 사람 대답은 못 듣겠잖아요. 이게 교육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딴 생각했어요? 자, 혹시 여쭤볼까요? 뭐일 것 같으세요? 언어라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의 어떤 것도 피드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피드백 해줄 수 있고 서로가 성장하는 거. 좋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게 일어났을 텐데요. 다 대답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구나 하면서 저걸 수 있겠구나. 만약에 선생님하고 둘이만 있었으면 대답 못했으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했을 텐데 나랑 비슷한 피어가 하는 다른 대답을 들으면서 저렇게 말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둘 다 느낄 수 있겠죠. 지금 두 분이 이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박수 한번 좀 두 분께.
김영철 씨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지만 A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B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C라고 답할 수도 있는데 자기 것만 하면은 늘 썼던 말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같은 표현, 같은 단어 계속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거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태도가 그 연예계에서도 오랫동안 롱런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싶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속으로 또 손가락 3개, 2개, 1개를 한번 들어볼 건데 나는 김영철 씨처럼 늘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3점. 그래서 오늘도 와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럴 수도 있지만은 오늘도 뭐 하나 배워갈 게 없을까 하고 옆 사람 하든지 뭐 저든지 이렇게 막 열정이 있어. 그러면은 3점. 2점이면은 진짜 좋은 말은 가끔 배운다. 이렇게 막 싹싹 넘기다가도 이 말은 좋네 하고 가끔 배운다. 근데 사실 어디서든 배울 수도 있을 텐데 되게 확 들어오는 것만 배운다. 2점. 저도 한 2점 정도인 것 같아요. 모든 걸 어떻게 배웁니까? 자, 1점이면 내가 최고다. 자, 나한테 배워라. 내가 나가고 싶다. 내가 여기 있고 싶다. 1점. 자,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 씨 아시나요? 네. 그래서 정말 골프도 잘 치시는데 인터뷰를 그렇게 하시면서 말을 그렇게 잘 하신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봅니다. 했더니 저 책 읽을 시간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연습하느라. 그랬대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야기도 아시고 말씀을 잘 하세요? 했더니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잘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영철 씨나 최경주 씨나 같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막 3점이라고 답하셨다면 이 기는 보통 기가 아니고 기저귀 같은 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귀 다 흡수한다. 나 모든 사람의 얘기들을. 자, 다음 강의에는 이런 걸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 중에 하나는 빨리 실수하고 뭘 안 해야 될지를 구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제가 그런 연예인분들도 보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말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 사람인데 늘 서울에 20살에 올라오게 되면서 나는 누구랑 결혼하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서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경남 창원 여자를 만나서 신길역 앞에 있는 경남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길역 사세요? 대방 사세요. 근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는데 와이프가 컴퓨터를 사야 된대요. 그 당시에 와이프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가게 되었었는데 문서 작업용으로 뭐 이렇게 쓸 컴퓨터를 찾고 있었는데 신길역 근처에 있는 대방역 근처에도 있는 큰 마트인 타임스퀘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2014년 일이죠. 너무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듀얼코어, 쿼드코어라고 나눠져 있고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보통 세일즈맨한테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몇 헤르츠고 몇 헤르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훨씬 빨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세일즈맨 달랐어요. 씩 웃으시더니 간단합니다. 사장님이신데 직원 2명이고 4명인 겁니다. 훨씬 빠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듀얼이랑 쿼드 이 느낌 있잖아요. 뭔가 말을 되게 잘하시는구나 라고 딱 느껴졌었어요. 근데 쿼드코어 안에서도 쿼드코어 3세대, 4세대로 나눠져 있었어요.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까 싶어서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도 한 1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간단합니다. 똑같이 4명인데 일반 직원 4명, 근육질 직원 4명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 잘한다고 물건을 사진 않잖아요. 저는 감탄을 했거든요. 말 잘하시네 이랬는데 좀 있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소통을 잘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잘하시더라고요. 싹 하시면서 어떤 용도로 주로 쓰실 겁니까? 여쭤보길래 저희 와이프가 쓸 건데 문서 작업 뭐 정도 할 겁니다. 이랬더니 그럼 돈 아끼시고 3세대로 사세요. 일반 직원 4명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느낌 오시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1년 뒤에 찾아가서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날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너무 좋아서 아침마당에 나가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께서 그런 얘기 왜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되게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했다 했더니 그런 얘기 한 10개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리즈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 어머니 오시면 뭐라고 했을까 싶어서 어머님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이건 코치백, 이건 샤넬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손자 사주려고 하는데 막 유튜브 편집해야 된다고 하면 어머니 이건 아끼시지 말고 샤넬백에 담으셔야 될 일입니다. 2번 쓸 일 없게. 싼 거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싼 거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걸 사는 건데 이분은 저한테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필요한 게 뭔지 딱 파악하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생활 속에 영감을 주셨죠. 제가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 전에 물어봤던 질문이 매출에 좀 도움이 됩니까? 저는 알았죠. 이렇게 말하면 저도 그날 거기 샀으니까 우리가 감탄하면 안 사는데 감동하면 사잖아요. 살 거면 이 사람한테 사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했거든요. 매출에 도움이 됩니까? 했더니 이분이 저 같았으면 네, 도움 됩니다. 네, 조금요. 이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처 하이마트보다 5배를 많이 팝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마트가 하이마트보다 많이 팔지 않나요? 했더니 전국 어디에도 근처 하이마트보다 많이 파는 이마트는 없습니다. 확실해지죠, 뭔가? 2번째 질문,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았으면 또, 네, 괜찮죠. 이랬을 텐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행복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일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 뭐라고 했냐면, 이 건물 생기고 7년 지났는데 남아있는 사람 저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타임스퀘어 생기고 7년 지났을 시점이었나 봐요. 너무 명쾌하게 자신의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오해 없이 딱 전달되게 하는 게 이게 소통의 힘이라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은 감탄을 주고 배려는 감동을 준다.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진 능력 때문에 우리가 와 잘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감동은 어디서 오냐면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저 능력을 지금 나를 위해서 써주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감동이죠. 그 비욘세가 노래를 잘 부르면 우리가 와 잘 부른다 하는데 저는 병원에 가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비욘세가 노래를 불러주는 영상을 보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감동이 뭘까 했더니 그 능력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모습에서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돕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면접의 본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여러분의 능력이 저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쓸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과 태도가 보이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감동이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엔 MBTI에서 T냐 F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요 2가지 스타일로도 좀 느껴지죠. 어떤 사람은 감탄을 줘요. 참 잘하더라, 성실하더라, 뭐가 됐든 능력이 있어. 그럼 우리가 감탄을 느껴요. 자기는 감탄파다 있을 수 있고요. 감동파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사람 참 착한데 이렇게 참 감동이 많이 쟤 되게 착해 이런 좀 감동파도 있어요. 물론 둘 다 밸런스 있게 하신 분도 있지만은 자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누가 나를 평가한다면은 또 내가 나를 한번 되돌아본다면 나는 좀 감탄을 주는 사람일까 감동을 주는 사람일까. 자, 그러면 감탄요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가 되돌아보니 좀 감탄파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좀 실질적인 수치로 나오는 걸 좋아해서 딱 해서 말로 감동을 주기보다 딱 준비해서 제대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감탄파에 가까울 거고 저는 좀 감동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해결은 못 해줘도 해소해 주려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감동파겠죠. 좋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감탄파, 감동파. 감동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설득을 하자면 저 설득을 잘 못합니다. 설득을 잘 못한다. 좀 그렇게 느끼셨던 계기가 있었나요? 영업직을 했었는데 네. 보통 이제 계약을 따내는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살짝 뭔가 마음에 물림? 공감을 해주면서 마음에 물림이 있었을 때 제가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진짜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걸로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객관적인 수치나 그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계약을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제 능력대로 해놓은 건 많이 없고 그 마음의 울림?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좀 감동파에 가깝다. 오케이. 감동파. 어떻게 하면 좀 감탄을 줄 수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능력을 또 키워서 정확하게 또 보여줄 수 있는 아까 저분처럼 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시기도.
그죠? 그 답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책에 안 담겨 있어요. 그쪽에 약간 감동 주는 말하기들이 더 많아요. 그냥 한번 드렸습니다. 오케이. 감탄.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는, 감탄과 감동을 주시는. 자, 저기 뒤에 우리 어떠세요? 감탄과 감동.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신가요? 항상 저는 서비스직에서 막 계속 일을 하다 와서 손님들도 저한테 되게 그 서비스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고 저도 똑같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감동이 좀 더. 감정적인 이렇게 또 감동을 주는 경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감탄이 되었든 감동이 되었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하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셨을 텐데요. 결국 말을 한다는 게 다 설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게 설득인데 뭐 오늘 여기 오라고 만든 그 포스터도 설득이었고, 그죠? 그리고 옆 사람하고 제가 대화 나누세요 할 때 이것도 옆 사람하고 대화 나누게 하는 것도 설득이고, 저희 집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딸이 있는데 이제 그만 자러 가자도 설득이고, 그렇죠? 설득하기 위해서 뭐 망태 할아버지도 드렸다가 요정님 오셔서 키 요리 가루 이런 거 뿌려준다 이런 거 설득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저희 집은 그나마 괜찮은데 중학생쯤 되면 이런 집도 있대요. 뭐 방 좀 치우라고 하면은 어머니 같은 방을 보면서 제 마음은 괜찮은데 어머니 마음 안 좋은 걸 보니 어지러운 건 방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은 우리 요즘에 고객님들 만나보고 또 면접 가서 막 압박하고 하면은 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상대방이 바로 안 받아들여주고 각자의 이유들이 다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설득 뒤에 한자를 하나 붙여서 얘기를 하죠. 설득 뭐라고 합니까? 설득 뭘까요? 설득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힘이 좋으신 분, 저기 뒤에 파란 남방 입고 있는 저 친구분은 이제 매일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데 그러면은 남들이 못 드는 거 이런 것도 번쩍번쩍 드는 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설득 제가 오늘 이거 책상이 하나 생겼다고 좀 와이프한테 연락을 좀 해야 되겠네요. 책상 하나 가져가게 되었다고. 저희 그 힘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못 움직이는 물건을 이렇게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못 움직이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안 살려다가 사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저 능력이 상당히 없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살려던 걸 안 사게 되기도 하죠. 기분 나빠가지고 와, 이 사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절대 안 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힘의 차이에 따라서 움직이고 못 움직이는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설득하는 게 힘들까라고 했더니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간은 자존심 그죠. 한번 흰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갑시다. 자, 시작. 남의 말을 따르기는 싫어하지만 자신이 결정한 것에는 기꺼이 따른다. 좀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그러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억지로 시키면 진짜 하려다가도 안 하는 게 사람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밑에는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움직이려면 명령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을 곰곰이 계속 되씹을수록 너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한다는 게 나 원하는 대로 사람을 바꾸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을 도와서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나는 왜 설득을 못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득의 포인트, 면접도 설득이잖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선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았을 때 설득이 상대방의 생각을 돕는 과정이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생각을 도와서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을 돕는 과정.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 되겠죠. 나 말 잘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게 하는 말하기. 상대가 내 말을 들으면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게 하는 거. 이 사람을 뽑는 게 나한테 낫겠는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라고 생각을 돕는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지금 본인의 생각을 모니터해 보세요. 트라우마가 생기네요. 이거 맞죠? 자, 어떨 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하면서 듣게 돼요. 생각에 빠지면서. 근데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듣고, 그거 아시죠? 저희도 애들 키워서 그렇지만 애들은 안 듣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앉아 있대요. 그리고 반대로 어른들은 다 듣고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지금도 이렇게 눈 맞추고 끄덕끄덕 하면서 나중에 치킨을 먹을까 곱창을 먹을까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도 내 눈 마주치고 이런 거 하면서 나중에 맥주 아까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고개 끄덕인다고 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생각에 빠져야지 내 말을 실제로 듣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던진 말에 곱창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한 질문 자체를 생각하게 되나요?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제가 뭔가 그 생각하게 만드는 말하기 중에 하나를 한 거겠죠? 그게 뭘까요? 질문. 그죠? 질문을 하면 사랑은 질문한 거죠.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면접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면접관 하시고 갑자기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질문에 해당하는 말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일단 질문이라는 거 우리가 3가지 중에 1개는 좀 풀었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관심 있을 때. 맞아요. 관심 있을 때는 진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그 면접관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우리 안 되니까는 요거는 관심 없어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하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너무 좋은 접근입니다. 자, 또. 의문이 생길 때. 좋아요. 의문이 생길 때. 궁금하게 만드는 거. 그 궁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3가지 지금 다 2분이 얘기해 주신 게 딱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보일 때. 오케이. 근데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 나한테 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걸 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하다는 건 이제 되게 좋은 조건이긴 한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걸 생각하게 하는 관점으로 좀 더 볼게요. 자,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뭔가 좀 듣게 된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감탄을 주는 말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생각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근데 감탄을 주면서도 감동을 주는 말하기를 해야만 합니다 라고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스토리를 말했죠. 사람은 언제 생각하냐면 누군가의 스토리를 들을 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남의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최경주 씨가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들었습니다. 최경주라는 사람이 그래 책 읽을 시간도 없다는데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걸 보면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말하기에 진짜 도움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경청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 중에서 예전에 최경주 씨가 하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도 지금 듣기로 인해서 말하기로 연결되는 경우죠. 그래서 스토리가 사람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가지 나왔거든요. 하나는 뭐라고요? 질문, 물음표에 힘이 있다는 거. 2번째는 잔소리가 아니고 스토리. 이거 좀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라임을 좀 맞춰왔거든요.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 잔소리가 아니고 스토리. 좀 비트 좀 주실 분 있나요? 감사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 잔소리가 아니라 스토리를. 저 옛날에는 부끄러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좀 생긴 것 같아요. 부끄러움. 다음에 좀 더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뭘까요? 자, 첫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면접자거나 뭐 저처럼 강연자거나 심지어 아무 직업적으로 말하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스토리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마음에 한번 올려보세요. 하고 나는 잔소리텔러인가 스토리텔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10마디의 말을 했다면 잔소리처럼 한 말이 많을까? 그 관련된 스토리를 한번 찾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 표정이 좀 어떻죠? 표정이 안 좋죠? 자신감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처럼. 7세고시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다고, 너 할 수 있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효과적일 때도 있죠. 근데 잔소리의 가장 큰 문제는 잔소리 텔러가 사라지면 잔소리도 같이 사라지죠.
하지만 스토리의 강점은 스토리텔러가 사라져도 영혼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잔소리 대신에.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 마음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대. 할 수 있다 늑대랑 할 수 없다 늑대. 근데 아이가 물어봤죠. 어떤 늑대가 이겨요? 라고. 또는 엄마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늑대가 이기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되면 스토리의 감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때 엄마가 해줬던 얘기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늘 이겨. 자, 아이는 살아가면서 7세 50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순간에 자신감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내 옆에 그 말을, 스토리를 들려줬던 엄마는 더 이상 없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 스토리는 영원히 남아서 내 스스로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계속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스토리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스토리 재밌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해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저 얘기가 나중에 면접장에서 떠오를 수 있어요. 아씨, 나 안 될 것 같은데. 저 옆에, 쟤는 너무 준비 잘해온 것 같은데? 뭐야, 저 머리 진짜 겁나 잘 묶었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남과 비교해주면서 작아질 때,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자기 스스로 잔소리를 줄 때도 오히려 자기가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 얘기가 떠오른다면, 지금 자기 상태를 자각하고 스스로 어디로 가는 게 자기에게 더 좋을지 생각하게 하겠죠. 자기가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스토리가.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숲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절로 가면 마을이 온다는 건 아는데 저 나무꾼한테 물어봤대요. 저기 마을로 가려면 몇 분이나 걸립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무꾼이 대답은 안 해주고 그냥 이러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또 나무도 하면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길래 저 사람이 이상하다 싶어서 혼자 다시 걸어갔습니다. 근데 나무꾼이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갑자기 저쯤 걸어간 사람한테 20분!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왜 아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이제야 얘기해주나 싶어서 왜 아까는 말 안 해줬습니까? 물어봤더니 나무꾼의 대답은 생각하게 되죠. 질문을 하니까. 나무꾼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조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학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우리 애 영어 얼마나 빨리 느냐고. 얼마나 하면 빨리 되고 언제 면접 합격할 수 있고 언제 저는 뭐 딸 수 있고 맨날 그 질문을 받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사실 알잖아요. 사람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어떤 시간의 밀도를 보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엄청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사실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허생전 제가 읽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허생이 유토피아 같은 섬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 들어가고 있었는데 뱃사공이 물어보죠. 아니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 섬에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유토피아면 뭐하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허생이 그렇게 얘기하죠.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법, 덕이 없으면 걱정해야지 사람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다 스토리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고등학교 때 엄청 도움된 말이었거든요. 무심코, 왜냐면 어느 날 보니까 계속 내가 이 수능 점수로 대학을 어딜 갈 수 있을까 너무 맨날 그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올라가면 대학이 바뀔 수 있는 건데 점수 올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대학 점수표만 보고 있으니까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더 이거에 집중하는 건데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그 스토리가 되게 계속 일깨워졌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내가 잘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들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줬던 스토리가 요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안 오시면 이 와중에 쇼츠 한 200개는 봤을 텐데 한 시간 동안 쇼츠 재미난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앉아서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맞아 스토리가 중요하구나라고 설득이 조금이라도 되고 있다면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런 스토리들의 힘이 아닐까요?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신다면은 사람들에게 탁 잔소리가 튀어나올 타이밍에 영원히 그 사람에게 남아있을 스토리를 한번 찾아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파트너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게요. 자, 스토리 점수 3점 해서 나는 얘기할 때 스토리의 힘을 알고 있고 그래서 늘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까 또는 내 경험담이든 뭐가 됐든 면접에서든 스토리를 찾아서 하려고 한다 3점. 2점 가끔 하면서 막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서 뭐 미친 듯이 얘기할 때가 있다 2점. 1점 스토리 얘기할 시간 어딨냐 잔소리가 최고다 빨리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얘기하면 좋다. 스토리라고 했을 때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면접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위준성 선생님 만나고 나서 오늘 저기 다른 친구 제 대학 동기도 같이 오늘 오게 되었어요. 같이 얘기하면서 위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준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고 나이는 몇 세고 몇 세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작년에 전국 노래자랑 마포구 편에서 하여가를 부르셨어. 그 점프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 같이 만나러 한번 가보자. 그게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창의적이야.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되게 도전적이 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추상어죠. 그 추상어는 어떤 그 스토리들을 아주 줄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고 인간이 행동한 것이 스토리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예전에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아버지는 이제 면접에서 아버지는 되게 다정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주변에 다정한 사람 떠올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정하다라는 개념이 사실 누가 다정한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믿을 수도 없고. 다정하다라고 소개팅 받을 때 소개를 해줬어. 근데 만나보니 또 내가 생각한 다정함과 다를 때도 있고. 그러니 그 추상어는 흩어지죠. 근데 그 친구한테 너는 왜 아버지가 그렇게 다정하다고 느꼈어? 아버지가 한 행동을 말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소녀시대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소녀시대 포스터를 24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대원들하고 나눠서 다 한 장씩 가지라고. 그럼 그때 들었을 때 어떤 느낌 드나요? 아버지 참 다정하시네. 그러니까 아들도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 요게 스토리죠. 그래서 이 스토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민호 특강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도 지금 생각나는 추상어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어땠다, 지루했다, 재밌었다, 등등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찾아놓고 대답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자, 그럼 마음속에 자기 면접 스크립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말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나올 말이 스토리 기반으로 안 되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내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떤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의 행동과 사건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면접에서든 아니면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든 적용이 되는 사람을 생각하게 말하는 설득하는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스토리였습니다. 자, 파트너한테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는 나 스토리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같이 나가실까요? 하면서 별로 두 번째 얘기 안 듣고 싶다.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이게 했을 때, 이런 좀 고민이 든다. 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든 중간에 끼어드셔도 됩니다. 너무 이상한 소리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저는 캐나다에 1년 반 정도 가족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갈 때 어땠어요? 라고 누가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제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랬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이 스토리를 들려줘요. 걱정이 됐었는데 왜 걱정이 됐냐면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캐나다에 간 아빠가 올린 유튜버였는데 아이가 어느 날 호주머니에 돌을 그렇게 잔뜩 넣어 오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돌을 있지 하고 학교에 몰래 따라가 봤더니 친구들하고 못 사귀어 가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돌을 이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더래요. 그래서 돌이 막 가득 차서 오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우리 아이도 저렇게 적응 못하고 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됐었어요. 자, 걱정 많이 됐다랑 한 20-30초짜리 스토리랑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전달되는 힘이 있다는 거, 걱정이 되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장점 10가지를 써놓고 그 얘기를 스토리로 바꿔보는 거예요.
성실하다면은 저는 17년 동안 영어 학원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성실하다를 증명해주는 김영철 씨의 스토리였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 추상어로 무조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그게 간편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하는 거죠. 가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있겠죠?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습니다 하면 딱 짧은 스토리. 근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게 뭐 토크쇼가 아니기 때문에 막 1분 넘어가는 스토리를 말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한 10초, 20초. 아버지 부대에 있을 때 소녀시대 포스터를 24장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대원들하고 나눠 쓰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다정하다는 게 한 10초 이내로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가 되겠죠. 회사에서 남편 이제 부장님 어때? 라고 했을 때 부장님의 딱 그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지랄 맞다라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짧은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좋을 수 있겠죠. 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말하기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마침표가 사람을 생각하게 할까요? 물음표가 사람을 생각하게 할까요? 물음표. 근데 제가 진짜 바보같이 예전에 여러분 물음표보다 마침표를 가 사람을 생각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음표를 강의하는 사람조차도 물음표를 안 쓰고 마침표로 강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할수록 높은 직책으로 가고 할수록 물음표를 많이 잃어버리게 된대요. 왜냐면 빨리 알려주고 싶고 빨리 명쾌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하지만 명쾌함이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생각하게 하진 않죠. 그냥 또 뻔한 말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힘을 너무 잘 알고 있었나 봐요. 존 스컬리라는 그 펩시의 부사장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애플은 지금의 애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로 와서 마케팅 담당해달라고 하는 게 크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 펩시를 코카콜라 이기게 만들었던 마케팅 천재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 이러고 있는데 중학생이 와가지고 동아리 활동 같이 창업 동아리 하실래요? 이런 거랑 똑같을 거예요. 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가겠죠.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 존 스컬리랑 면담에서 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죠. 우리 회사에 와야 되는 10가지 이유 이런 걸 안 했대요. 남은 인생 설탕물이나 팔면서 살겠습니까?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기회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대요. 존 스컬리의 회고록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밤새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합류해야겠다고 전화를 했대요.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하게 한 거죠. 누굽니까? 코난이 뭐 하고 있죠? 마취총을, 이게 마취총이래요. 자, 근데 질문해라고 하면 질문 시간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코난입니다 하는 것과 누구죠 하는 것과 별로 크게 시간 차이가 안 나요. 짧게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계속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질문이 마취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석원님, 왜 질문이 마취총이라고 생각할까요? 상대방을 딱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죠. 아시겠지만 지금도 중간중간 내가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은 느낌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딴 데로 지금 면접장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식사 장소로 왔다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바시 같은 강연장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요. 다 자기 시간 내고 돈 내고 왔지만은 중간중간 생각이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한 곳에 모아주는 게 마부 같은 게 질문이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실 겁니까? 한번 지금 딴 생각 하다가도 그 저녁 뭐 먹지로 갑자기 모이게 되잖아요. 자, 내일 아침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했을 때 지금도 제가 아침 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기상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하는 것만으로 갑자기 딴 데가 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로 다 모여들 수 있어요. 몸이 여기 있는 거랑 영혼이 여기 있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역시 세바시에 출연을 이거 되게 웃긴 일인데 지금 알라딘이 뭐 하고 있죠? 자스민 공주한테 양탄자 타러 가자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데 작업하는 헌팅 프로포즈 그거 아세요? 제가 보험회사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할 때가 많은데 이거 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는 리크루팅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래서 이게 자기 일에 업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그걸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면접 보고 있는 장면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알라딘이 이거 타라고 한다고 사람이 쉽게 설득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질문을 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한 마지막이 언제야? 라고 노래에 나와요. 그래서 I can show you the world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요 부분이죠. 자, 이쯤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자, 보세요. 공주는 궁전에 살잖아요. 가진 거 많고. 애완동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키워요. 그러니까 금수저잖아요. 진짜 금수저잖아요. 근데 밖에 갑자기 누가 와서 가자고 하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집안에서 워낙 좋은. 근데 저 질문 하나가 뭘 바꿨냐면은 이 아무리 큰 궁전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면 그냥 큰 감옥 아닐까?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설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양탄자 타자고 했을 땐 그냥 단순한 양탄자가 아니고 자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 아시죠? 빨래를 이렇게 아무리 털어보는 거 안 털릴 수 있는데 들어 올려서 제때 털어야지 털리는 거잖아요. 물기 같은 걸 제거할 때. 질문이 그 들어 올리는 장면이고 그 다음 하는 말은 터는 게 될 수 있는데 들지도 않고 털면은 털리지 않는 것과 같겠죠. 사람에게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저도 그래서 세밭이 나갔을 때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질문으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금 즐거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잠깐 기다렸어요. 그러면 딴 데 가 있던 사람들도 내 삶이 즐겁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들어갈 수 있죠. 짧은 질문이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상민. 제가 코칭했던 JTBC 코칭했던 분인데 길가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한테 질문으로 시작을 하자고 했어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질문했더니 지금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중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했을 때 지금 막 우리 집 보증금이 7천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민 씨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따지지 마십시오. 자기는 빚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빚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우신지 여쭤봤더니 민호 씨 핸드폰 부서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다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빚이 많지만 예전에 돈 벌어봤기 때문에 또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의 여유와 당당함이 좀 저기서 나오는구나. 내용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돈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지금 동안 했던 경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용기, 신념, 자신감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 없다고 움츠러들지 마시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뒷얘기만 들어보면 되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말은 쏙쏙쏙쏙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얘기를 많이 넣었습니다. 어느 날 메가박스에서 영화 보고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객에게 답을 주는 영화는 극장에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는 상영이 끝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예전에 강연 끝나면은 오늘 명쾌한 강의였습니다 이러면 그게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걸 성공이라고 크게 보지 않게 됐어요. 강연 끝나고 사람들이 오늘 이 강연 때문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던지는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웃기는 얘기인데 질문을 제일 잘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걔네들은 그 학습법부터 하브루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생각하게 하는 학습법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 창업의 70% 이상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정에서도 애가 아빠한테 뭘 질문을 하면은 아빠가 대답을 할 때 그건 뭐야? 라고 대답을 안 해주고 다시 질문을 한대요. 그런 가정교육부터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누구한테 뭐 물어봤는데 자꾸 답은 안 해주고 질문하면 겁나 짜증나거든요. 근데
애가 그래서 20살 돼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이젠 좀 물어봅시다. 왜? 뭘 물어보면은 답을 안 주고 계속 다시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빠가 질문을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을까? 라고 다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내가 오늘 10마디의 말을 했다면 여러분 마침표로 끝나는 말은 몇 문장이었습니까? 물음표로 끝나는 문장은 몇 문장이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물음표가 하나도 없이 마침표만 계속 찍는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조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죠. 그러면은 물음표 개수를 조금 높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마디를 했는데 마침표로 10개 끝났다. 그러면 나는 내 얘기만 한 거예요. 소통이 좀 안 됐을 수 있어요. 자, 물음표 한 3개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던지고 또 내 얘기도 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자, 물음표가 한 5개 정도 있다. 주고받고 10개다. 소크라테스. 오직 질문으로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설득하는 말하기에 대해서 제가 특강을 했고요. 총 3가지 생각하게 하는 말하기가 필요하다라는 걸 했는데, 제가 놀랍게도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을지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2가지만 써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 예전에 그 미국 교환학생 할 때 뮤지컬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유대인 모자를 쓰고 이렇게 챙이 큰 모자를 쓰고 와인 병을 올리고 이렇게 이런 춤을 추는 거였어요. 머리 균형을 유지하면서 다리도 들어야 되고, 지금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돌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였는데, 그때 6명이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 동네 시골 동네였기 때문에 뭐 크게 재밌는 것도 없고 또 도와주는 마음으로 꽉꽉 차서 몇백 명씩 그 공연을 봤는데, 첫 번째 공연을 했을 때 그 6명 중에서 1명이 그걸 병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떨어뜨린 사람이 진짜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떨어져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그 2회차, 3회차 공연 때는 아무도 안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가장 그 댄스가 끝나고 나서 큰 박수를 받았던 때가 첫 번째 공연이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더 잘하라.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지만. 격려의 박수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평소에 아마 격려의 박수를 많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모두가 성공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게 안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명이 떨어뜨리니까 저거 떨어지는 거네? 저 떨어지는 건데 아무도 지금 5명은 안 떨어뜨린 거네 하고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하고 그때부터 박수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하는 게 큰 박수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조금 빈틈과 아쉬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딱 하고 이런 강의였습니다 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은, 나머지 1개는 뭐였을까 하면서 또 궁금해 해보시고, 나중에 정 궁금하면 또 같이 또 이 인연이 되어서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